아무리 핸드폰이 좋아졌다 한들 이놈을 따라오긴 힘들 겁니다. 아이폰에 시네마틱 비디오가 추가되었다고요. 여기 오리지널 시네마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싶더가? 오늘은 카메라 작동법을 소니 알파7 마크 3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제조사는 대표적으로 캐논, 니콘, 소니가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로는 후지필름, 올림푸스, 펜탁스, 라이카, 파나소닉, 시그마, 드론과 액션캠을 만드는 DJI, 고프로, 플래그십의 하셀블라드와 페이지원 등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카메라 시장은 꽤 풍성한 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특히 우리 같은 학생들이 마주하기 쉬운 제조사는 캐니소로 불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카메라를 이해하기 전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근 카메라는 DSLR과 미러리스로 나뉘며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DSLR은 내부에 거울과 프리즘이 있는 형태의 카메라 메커니즘으로 촬영 시 거울이 올라가며 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거울과 프리즘이 있어 눈을 대고 보는 뷰파인더의 방식이 광학식이므로 어두울 때에도 확실히 피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러리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DSLR에서 거울과 프리즘이 빠진 형태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바디에 센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제발 건드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먼지도 들어가선 안됩니다. 이 미러리스는 EVF라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며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 오늘 설명할 알파7 마크3 제조사 소니는 DSLR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방식의 DSLR을 만들긴 했지만 이건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알려주는 꼴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소니는 미러리스만을 제조하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녀석도 그러합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렌즈와 바디를 결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렌즈캡과 바디캡을 비틀어 제거한 후 렌즈와 바디에 표시된 점에 맞게 결합한 후 돌려서 결착하면 끝입니다. 렌즈를 탈거하고 싶다면 바디 전면 부위 큰 버튼을 누른 채로 렌즈를 돌리며 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끼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배터리는 하단에 위치합니다. 하단 배터리 커버를 열고 결착부를 잘 본 후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정상적으로 삽입된 것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측면 혹은 배터리 슬롯에 함께 있지만 알파7 마크3는 측면에 존재합니다. 하단부터 슬롯 1, 슬롯 2입니다. 슬롯 1이 메인이므로 하단에 넣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지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립을 단단히 잡은 후 왼손으로는 렌즈의 하단부를 감싸듯이 쥡니다. 전원 버튼은 대부분 그립 상단, 셔터 근처에 존재합니다. 스위치를 돌려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검지가 안착되는 곳이죠. 상단의 다이얼을 통해 사진, 영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S 모드는 셔터 우선, P 모드는 프로그램 자동, 오토 모드는 완전 자동, SNQ 모드는 슬로우 퀵 모션, 씬 모드는 장면 인식 자동 모드, 영상 모드, 1과 2는 사용자 설정 모드입니다. 버튼 소개는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쓴다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초보다 하면 A와 S 모드를 번갈아 사용해보며 먼저 카메라 노출의 3요소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는 감도를 높여 사진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원리의 기능입니다. 전기적 신호를 주기 때문에 값이 높아질수록 사진에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 굳이 80년대로 필름 감성을 주고 싶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그 감성 절대 안 나오고 오히려 더럽습니다. M모드 기준으로 조리개는 전면부 다이얼로 조절하며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며 심도의 표현이 얕아져 배경 흐림 효과가 탁월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후면부 상단의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셔터가 열고 닫히는 타이밍을 물리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가 낮을수록 모션 블러가 일어나고 받아들이는 빛이 많아집니다. 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화이트 밸런스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켈빈 값이 낮을수록 주광에 가깝고 높을수록 백색 등에 가깝게 감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색온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것이 머리가 덜 아플 것입니다. 뷰파인더에는 근접 센서가 있어 눈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EVF 모니터를 변경해줍니다. 메뉴에서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파지법으로 EVF에 눈을 댄 후 촬영한다면 안정적인 자세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미리 길러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뷰파인더의 존재에 의의가 없잖아요. 앞서 배운 파지법으로 사진을 촬영해봅시다. 초점을 잡는 방법은 AF, MF가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자동으로, 단일 초점, 연속 초점 두 모드로 나뉩니다. 단일 AF는 말 그대로 반셔터를 누른 순간에만 초점을 잡는 방식으로 이대로 카메라를 움직여도 초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속 AF는 반대로 꾸준히 카메라의 이동에 맞춰 AF 포인트를 변경합니다. 움직이는 사물에 적합한 AF 방식입니다. 대부분 AF-C를 사용하게 됩니다. 셔터를 여러 번 누를 게 아니라면요. MF는 렌즈 앞부분에 위치한 링을 돌려 수동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숙련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AF로 찍되
한 번쯤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진은 수평이 중요합니다. 인물이 이쁘고 장소가 좋으면 뭐합니까? 수평 안 맞으면 진짜 보기 거북해집니다. 십자 포인터 상단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인 인포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평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 축의 수평은 날개처럼 있는 선이 초록색이 될 때 맞으며 틸트 축의 수평은 중간에 위치한 선이 초록색이 될 때 맞습니다. 진짜 이것만 지켜서 찍어도 반은 간다. 셔터에 검지를 올려놓은 후 힘을 살짝 주어 셔터를 반만 누릅니다. 화면에 초록색 표시와 함께 AF 포인트가 표시되고 초점이 맞았다면 셔터를 꾹 누릅니다. 자, 사진이 찍혔습니다. 연사를 하고 싶다고요? 연사 모드 변경은 다음의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고 싶다면 하단의 프리뷰 버튼을 누릅니다. 잘 찍혔네요. 오늘은 알파7 마크3로 사진을 촬영하는 기초 작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상은 왜 안 알려주나고요? 그리고 네 카메라에 붙은 저 요상한 액세서리들은 뭐냐고요?